지금까지 바다에 대한 개요와 그 바다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바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들을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휴대폰들로부터 느끼시겠지만 UI적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의 경쟁력입니다. 바다도 물론 기존 다른 여러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UI 컨트롤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외에 많은 UI 컨트롤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UI들을 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 외에도 그 맵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맵 UI 컨트롤이라든지 기존의 웹 컨텐츠들을 웹캣 기반의 런타임을 제공함으로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속에서 같이 연동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 컨트롤, 그리고 플래시 컨텐츠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내에 연동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래시 컨트롤들과 같이 여러 다양한 유저 인터랙티비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최근에는 얼마나 많은 API를 가지고 있느냐가 플랫폼의 경쟁력이라기보다는 얼마나 쉽고 간단하게 보다 일관적이고 풍부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는가가 플랫폼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다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이라는 것들을 도입하여서 실제 폰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래밍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그 친구들의 위치가 있는 맵 화면에서 그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들을 호출을 하면은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친구에게 일정을 공유하거나 사진을 보내거나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 레인지들을 봐와셨던 분들에게 하는 질문이 과연 그렇게 다양한 폼팩터를 가지는 디바이스들을 출시하는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오픈 플랫폼이나 향후 스마트폰 기반의 에코시스템을 구축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의 답은 그 바다와 같은 오픈 플랫폼 이전의 디바이스들에서는 주로 스타일리시함을 강조하고 사용자의 성향에 맞는 그런 그 디바이스 레인지들을 다양하게 가져갔지만 바다가 탑재된 디바이스는 굉장히 정형화된 CPU 레인지나 정형화된 LCD나 정형화된 센서와 같은 페리페럴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스펙을 기준으로 라인업들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중에 UI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LCD 같은 경우는 크게 WQVGA와 WVGA 두 개로 한정해서 저희가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웨이브 같은 경우는 WVGA급에 속하고 그거보다 더 낮은 이제 중저가 단말의 경우에는 WVGA 혹은 WQVGA가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시는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그 어플리케이션의 UI를 다시 바꾸느라고 또 상당 부분 노력을 들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최대한 플랫폼 관점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WVGA와 WQVGA 간의 플랫폼 단의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제공해서 실제 WQVGA 혹은 WVGA 향으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 UI를 수정하지 않고도 다른 레졸루션의 디바이스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I 관점에서 마지막으로는 그 기본적으로 화면에 보여지는 것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인터랙션 요소들이 이제 최근엔 굉장히 중요한 UI적 요소로 그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멀티터치는 제공되고 굉장히 파인 튠드한 이제 바이브레이션 컨트롤이라든지 모션 제스처에 대한 인지, 그 다음에 여러 다양한 센서에 대한 지원, 그리고 얼굴 추적이나 인식과 같은 여러 사용자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플랫폼 API화를 해서 실제 개발자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중심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다는 디바이스만의 플랫폼이 아니라 서버가 연동되는 그 클라우드 서버가 뒤에서 지원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제 서비스 중심적인 기능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이제 소셜 네트워킹 관련 기능입니다. 바다 디바이스를 가진 사용자들은 그들만의 그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사용자 프로파일의 공유라든지 버디 관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다 디바이스만의 그런 네트워킹 기능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파퓰러한 많은 SNS가 존재하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당연히 그런 그 기존의 파퓰러한 SNS에 대한 인테그레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그런 기존의 SNS에서 버디들의 정보를 가져온다든지 통합해서 보여준다든지 하는 기능들을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도 역시 모바일에서는 킬러 서비스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맵 기능이나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에 대한 관리 기능이나 라우팅, 지오코딩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은 당연히 모두 제공이 되고 그 외에도 로케이션을 친구와 같이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위치에 도달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 존 기반의 이벤트 메커니즘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메커니즘이 제공됨으로써 이제 로케이션 기반의 서비스를 구축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컨텐트 관리 기능입니다. 실제로 그 모바일에서 제공되는 여러 기능 중에 컨텐트 관리 기능은 매우 중요한 기반 서비스가 되겠는데 디바이스에 있는 컨텐츠를 뭐 저장하고 검색하고 하는 여러 플레이하고 하는 그런 기능 외에도 단말에 있는 컨텐츠를 서버에 업로드한다거나 서버에 있는 그 퍼스널 스토리지에 있는 컨텐츠를 다시 단말로 받거나 아니면 스트리밍하거나 하는 것들이 단일 인터페이스로서 제공됨으로써 실제 그 모바일 입장에서의 개발자에서는 그 디바이스 내의 스토리지와 서버 내의 스토리지를 같이 연동해서 쉽게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제공됩니다. 디바이스 관리 차원에서는 그 핌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디바이스와 서버 간에 쉽게 싱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원격에서 디바이스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DM적인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비스를 구축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푸시 노티피케이션 관련한 기능도 개발이 되어서 실제 풀 방식이 아닌 푸시 방식의 서비스를 구축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머스 관련입니다. 실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드셔서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그 스토어에 올려서 판매하는 그런 일반적인 방식 외에도 실제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이제 글로벌 페이먼트 그 전 세계에 이제 저희가 구축해 놓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빌링 기능 같은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실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게임 아이템이나 책이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그 아이템들을 다시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어플 퍼체이스 같은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서 실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에서 또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기능들을 개발자 입장에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IDE는 그 현재 오픈소스 기반으로 가장 파퓰러하게 쓰이고 있는 이클립스 기반으로 되어 있고 RCP와 CDT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뮬레이터 환경하고 타겟 환경 공이 이제 GNU 툴체인을 사용해서 빌딩하고 디버깅하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IDE는 기본적인 편집 기능 외에도 그 UI 디자인을 도와주는 UI 빌더와 같은 툴이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해서 화면들을 구성해 나갈 수 있고 그 구성된 화면이 XML 파일로 저장되어서 실제 플랫폼에 런타임에 로딩돼서 그 보시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그 어플리케이션 UI가 시뮬레이터나 타겟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SDK는 크게 디바이스 시뮬레이터 외에도 그 타겟을 바로 USB로 연결해서 그 디버깅 하거나 실제 연동시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도 같이 준비가 되고 그 디바이스를 현재 소유하고 계시지 않은 일반 개발자를 위해서도 원격에 이제 리모트의 렉을 준비해서 거기에 디바이스들을 스태킹해 놓고 이제 리모트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그 디바이스에 접속해서 시뮬레이션을 그 원격에서 타겟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도 웨이브 출시와 맞춰서 오픈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